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봄비 왔네, 그죠? 봄비. 네, 봄비. 자, 봄이 왔습니다, 그죠? 뭐, 그동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합시다. 네,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그제 반업보입니다. 너무 안 했죠, 그죠? 열심히 했습니까? 그죠? 열심히 안 하기 표시는 아예 얼굴이 뽀얗잖아요,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하면 얼굴이 막 까마잡잡합니다. 화장할 시간이 없어요. 막 힘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 자, 7월 8달 보세요. 그때만 뭐 화장할 시간 없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그 수성 페인트를 하지만 그때는 유성 페인트를 합니다. 한 번 해놓으면 100일 동안 있어요. 자, 오늘 공시보 7시간이네, 그죠? 등기부터 가겠습니다. 등기가 몇 페이지인가요? 네, 156페이지가 등기입니다. 자, 그럼 조문지문 잠깐 한번 보세요. 여기 프린터물. 자, 프린트. 자,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우리가 이제 3과목이죠, 그죠? 1, 2, 3과목. 김밥 먹고 이제 3과목 들어갑니다. 그러면 1번부터 12번까지가 지적. 정확하게 공간법이지만 뭐 공간은 시험에 안 나오고 수평지적이니까 우리가 지적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해양하고 공간은 시험에 안 나와요. 수평지적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13번부터 24번까지가 등기법. 다음에 적지 마세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25번부터 40번까지가 이제 세법이죠. 자, 요게 이제 합해서 우리가 3과목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많이 맞춰야 되는데 첫 시간에 이제 뭡니까? 중개사법이 40문제. 두 번째 시간에 공법이 40문제. 여기 이제 1번부터 40번까지고, 여기 41번부터 80번까지. 이렇게 해서 100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0분이 주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공법인데, 사실 이제 방법을 바꿔야 돼. 공법은 너무 많이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공법은 공법 선생님이 가도 90점 안 나옵니다. 예. 한쪽 구퉁에 내면 몰라요. 출제위원도 자기가 내갖고 뭐 낸지 몰라가지고 모두 다 정답에 한두 개 주잖아요. 이거는 한 40점 이상, 그러니까 50점 맞으면 제일 많이 맞아요. 50점 이상. 혹시나 40점 맞아가 한 개 틀려가지고 37점은 과락 먹으면 안 되니까 40, 50점 맞으면 됩니다. 중개사법 이걸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중개사법을 여러분들이 80점 이상 맞는다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는 중개사법이 조금 이제 옛날에는 80점 이상 맞는 게 그냥 엄청 쉬웠는데 지금은 이제 양이 좀 늘어났죠. 여기 있던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여기로 갔고, 그죠? 그래서 공법이 양이 좀 줄어들고, 요걸 8점 이상 맞춰야 돼. 요거 8점 이상 맞추면 뭐 쉽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몇 점 맞추면 되겠어요? 여기 만약에 40점이다 그러면 60점 맞추면 되죠. 4, 6, 8, 그럼 180점이잖아. 180점 딱 60점이죠? 이 세 개 앞에서 180점을 맞추면 돼요. 180점 이상.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거 100점, 이거 37.5 그러면 안 된다. 과락이니까. 과락을 넘겨가지고 이제 180점을 맞춰야 돼.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공부할 때 공법하고 등기를 좀 어렵다 그래요, 사실은.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사실은 등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단 민법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이게. 민법이 되는 조건으로 등기는 공부 방법론이 있어요. 근데 민법이 안 되니까 등기를 포기한다면 대개 지적법은 12개 중에서 공부하면 10개 이상 맞는 데는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아요. 지적법은 판례가 4개밖에 없어요. 근데 판례는 시험이 안 내니까 조문 가지고 장난쳐. 눈은 얼굴에 있다, 다리에 있다? 눈은 얼굴에 있다, 다리에 있다? 그게 지적법이야. 그렇죠, 그죠? 눈은 얼굴에 있다, 눈은 다리에 있다, X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뭐 이동 이걸 이용 이렇게 되는 거지. 용자하고 동자하고 구별하는 이런 거지. 글자 장난치는 거. 중개사법하고 지적법하고는 비슷해요. 그죠? 눈만 또락또락 뜨면 돼. 동태는 뜨면 틀리고 생태를 떠야 돼. 글자만 장난친다고 지적법은. 등기는 이제 이해니까 글자 장난 안 쳐요. 글자 장난 안 치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조금만 생각하면 요거는 10개 맞추면 요거는 12개인데 이것도 조금 공부하면요. 이것도 한 9개, 10개 맞추는데 쉽습니다. 조금 하면 8개 이상 맞춰요. 요거 합하면 18개죠. 18개는 몇 점이죠? 18개가 몇 점이에요?
또 산수를 못해? 자, 한 개 2.5잖아. 한 개 2.5, 이걸 소수점을 항상 정수를 만들면 1을 곱하면 5잖아요. 그럼 이걸 반으로 줄이면 되잖아. 5고 45잖아요. 뭘 또 18, 2점 올리고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는 계산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뭐 45점이죠. 이것만 해도 과락 면했잖아. 세법도 어영부영하면 이게 반타작은 된단 말이야. 반타작. 그러면 이제 20점 만에 65점 만데 지장이 전혀 없어요. 세법도 반타작 이상 다 하니까. 여러분 등기부만 조금 이상 맞추면 학교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갖다 버리니까 이제 힘든 거야, 이제. 이걸 버리면 안 돼. 버려가지고 세제 맞추고 이러면 안 돼요. 다른 학교 가면 이거 버리라 그럽니다. 민법 시간은 등기식 배우라 그래. 등기는 민법 시간 배우라 그러니까. 서로 넘기 버리니까. 자, 그래서 등기를 조금만 하면 쉽습니다. 그러면 민법 물건 그대로 맞추고. 중개사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방금 노란 저 뒤에, 벌칙을 먼저 외워야 돼요. 지도, 감독, 벌칙을. 벌칙을 많이 외우면, 벌칙을 다 하고 나면 앞에 거 다 연결되잖아. 그리고 중개사법도 제가 보니까 그것도 절차잖아. 절차, 그죠? 절차법이니까 절차대로 가란 말이야. 내가 중개사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예? 준비를 해야죠. 준비. 아침에 일어나고 어디로 와야 돼? 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시험 합격해야죠. 그죠? 그럼 그게 제일 문제잖아. 시험 합격하면 자격증 주잖아. 누가 줘요? 그죠? 옛날에는 시장 빠져서 옛날에 도의자 줬는데 지금 바뀌었죠? 시도의자가 주죠. 그죠? 그 며칠이 주던가요? 그럼 시험 나오잖아. 그죠? 한 달 이내 주죠? 그럼 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수술 안 냅니다. 처음에는. 이자 먹었다. 그러면 수술 해야지. 그죠? 어떤 새끼들이 돈 받으려고 그 새끼들이.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돼? 이제 등록하러 가지고. 그죠? 등록. 등록하면 또 뭐 해야 돼요? 사전에 할 게 있죠. 그죠? 등록, 인자 등록하고 보증 세우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란 말이야. 그게 조문이 그대로 돼 있어. 순서대로. 절차니까. 그럼 결격 사유 같은 것 좀 하고. 자, 우리도 갑니다. 순서대로. 자, 조문 가겠어요. 일단 등기는 실체법이자 절차법이다? 절차법이에요. 절차법. 즉 프로세서란 말이야. 프로세서. 절차를 시험 내는 거야. 민법은 무슨 법이야? 실체법이죠. 자, 민법에서 이제 권리 의무가 어떻게 발생, 변경, 소멸하느냐. 이게 실체법이야. 근데 만약에 권리 의무가 발생했어요. 그럼 만약에 소유권이 발생했다. 그럼 절차로 등기를 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절차. 자, 그럼 2조 정의 갑니다. 정의. 항상 법은 정의의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자, 1호. 이제 등기법 공부할 때는 옛날에는 우리가 종이 등기부였어요. 등기부가 종이로. 종이 등기부. 처음에 이제 등기가 이제 1912년도에 토지조사사업을 해가지고 토지재장에다가 최초 등록받은 사람이 등기부에 이제 보존 등기 했단 말이에요. 그럼 종이로 만들었죠. 그죠? 옛날에는 잉크로 이름을 적어서 잉크니까 옛날에는 기재 이런 말 썼죠. 기재. 지금은 종이 등기부가 이제 카드화 됐다가 지금은 전산으로 다 바뀌었죠. 전산 등기부. 전산은 컴퓨터로 친단 말이야. 컴퓨터 치니까 기재가 아니고 손으로 치는 게 아니죠. 기재를 뭐라 그래? 기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록. 옛날에 이제 종이 등기부 할 때는 우리가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돼. 서면을 제출했죠. 이걸 우리가 첨부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제출하는 게 아니라 전송을 때려버리니까 이제 정보, 전송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정보. 그런 글자만 조금씩 바꾸면 돼요. 자, 정의 갑니다. 1호 등기부란 부자가 옛날에 종이니까 등기부 이랬단 말이야. 등기부 책이죠. 그는 책. 요게 등기부예요, 사실은. 등기소에 가면. 그럼 요게 무슨 색깔이에요? 무슨 색깔이야? 예, 요게 바로 토지 등기부 표지입니다. 등기소에 가면. 토지 등기부 이렇게 황색으로 돼 있어요. 땅 색깔로 똑같죠. 그러면 이제 건물 등기부는 파란색입니다. 청색으로 돼 있어요. 왜? 옛날에 등기 공무원에 갔어요. 등기 공무원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한자도 몰라가지고 막 쓰고 1, 2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파란 색깔은 건물 등기부, 노란 색깔은 토지 등기부입니다. 그럼 등기부는 몇 개예요? 2개입니다. 토지하고 건물. 그러면 그 2개가 아니면 등기 있다 없다? 없어요. 등기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다음 손 버뜩 들어. 선박도 등기한다는데요. 그거는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고 상법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법에서. 그거는 우리 등기법이야. 자, 선박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답입니다. 등기법에서는. 민법에 가면 이제 선박도 이제 등기를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자, 정의 갑니다. 1호 전기불안 전산정보 처리 조직. 그럼 컴퓨터로 생각하면 돼요. 컴퓨터에 의해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등기부라 그래. 옛날에 책이었는데 지금은 전산등기부에 그 컴퓨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등기부가 전산되어 있는데 해킹당했어요. 그럼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는 멸실 회복 등기라는 게 있었어. 그런데 등기부가 등기소에 이제 등기부가 있었는데 전쟁 났어요. 제일 많이 없어요. 6.25 동란 때 전쟁 나갖고 등기소에 불났어요. 그럼 등기부 없어졌잖아. 그럼 등기부를 다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멸실 회복 등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회복 등기할 필요가 없어. 해킹 자료만 다시 복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줄건 거 있죠. 이 등기부 부본에 동그란 부본 자료. 부본 자료는 여기 이제 해킹 당했을 때 등기부를 다시 만들려고 이제 작성하는 게 부본 자료입니다. 등기부 부본 자료라면 등기부와 동일 똑같습니다. 동일 내용으로 보조 기억 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부본 자료라 그래. 여기 이제 등기부 원본이 해킹 당했을 때 다시 만들기 위해서 부본 자료를 작성합니다. 그럼 이거는 등기를 다 하고 나서 작성해야 되겠어요? 등기하기 전에 작성해야 되겠어요? 등기 다 하고 나서 똑같은 걸 뺏기는 거니까. 부본 그러니까. 그 다음에 3호 등기 기록. 옛날에는 등기 기재라 그러는데 기록이라 그러죠. 이제 일물 일건주의 기억하면 돼요. 자, 토지는 단위가 뭐죠? 필이죠. 건물은 동입니다. 등기 기록이란 일필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등기 기록이라 그래요. 일물 일건주의 얘기입니다. 다음 4호는 등기 필 정보는 옛날에 등기 필정, 과거에는 권리증이라고 그랬죠. 자, 권리증, 등기 필정, 지금은 등기 필 자료. 필이라는 것은 완료란 뜻입니다. 등기를 완료했다는 정보입니다. 등기 필 정보란 등기부에 줄 것에 새로운 권리입니다. 새로운 권리. 자, 표제부 등기는 권리증 작성 안 합니다.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11조에 따른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등기 필 정보라 그래요. 자, 권리 등기를 하고 나면 새로운 권리자에게 권리증을 교부해 줍니다. 필 정보를 주는 거죠. 요게 나중에 이제 땅 팔아먹을 때 매도인의 권리증이 바로 이게 등기 필 정보가 됩니다. 자, 3조는 중요 표시하고 그 옆에 적으세요. 10월 28일 적어놓으세요. 10월 28일 날 시험장에 가면 딱 나와 있다. 몇 번에서 몇 번 사이에 나와 있겠어요? 13번에서 24번 사이에 나와 있다. 이걸 건지고 와야 돼. 뻥긋 나옵니다. 답이.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자, 갑니다. 자, 등기부는 조금 이따 또 배우겠지만 세 가지가 나눠지죠. 그죠? 먼저 사실을 등기하는 표제부. 표제부는 사실. 건물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 토지라면 토지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사실을 등기하는 게 표제부입니다. 여기엔 일물, 그러니까 일동, 일필이죠. 일필 때, 그 다음 권리는 갑구하고 얼구입니다. 자, 갑구의 소유권, 얼구의 소유권 외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입니다. 요걸 사실 등기라 그래요. 요걸 권리 등기라 그래요. 자, 보러 간다. 3조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자, 등 그러면 2개 이상이라는 거죠. 권리도 하고 표지도 한다는 거죠.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나왔네. 그럼 표시는 표제부죠. 표제부. 표시와 담,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보존은 소유권밖에 없습니다. 소유권 보존, 그리고 권리의 이전, 권리의 설정, 권리의 변경, 권리의 처분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서 한다. 보존 등기는 소유권밖에 없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을 처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야. 그럼 보존 등기 할 때 이제 표제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표제부 만들 때 이제 우리가 그 행정부에서 관장하는 자, 대장과 일치시켜야 되니까 토지 대장 등본을 첨부하도록 돼 있어요. 토지 대장전 첨부해서 표제부하고 대장을 일치시키고 자, 소유권, 그러니까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을 할 때는 하고 이제 표제부를 일치시키는 거죠. 신규 등록은 촉탁 등기 한다 안 한다 지적법에서 안 한다. 거기 한 문제 나죠. 그죠? 신규 등록은 촉탁을 안 하고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보죠. 이제 자, 1호 소유권 무슨 구해야 한다? 갑구. 이제 2호부터 8호까지가 암기돼야 돼. 을구 들어가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개 묶고 무슨 물권? 용익 물권. 어제 여기까지 공부했잖아요. 그 다음에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요거는 담보 물권이죠. 그 다음에 8호의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게, 권리질권하고 6호, 7호하고 묶어서요. 권리질권하고 채권, 담보권은 요거는 부기 등기를 합니다.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합니다. 권리질권과 채권, 담보권은 부기 등기야. 채권, 담보권 이퀄 권리질권 같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에 임차권은 대항 요건이죠. 그래서 제1호부터 6호까지는요. 186조에 의해서 성립요건입니다. 성립요건. 등기하여야 권리가 소유권, 지상권 등이 성립하는데 6, 7, 8호는 대항요건입니다. 등기를 안 해도 되는데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 옆에 적어보세요. 그럼 나올 게 등기 못하는 권리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등기 못하는 거 적어보죠. 물권 8개 중에 뭐가 빠져있죠 지금? 점유권, 유치권 빠져있죠. 점유권, 유치권 등기 못하죠. 그 다음에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그리고 어제 배웠던 뭐 나왔죠? 상린권의 대표 주의토지통행권. 그 5가지 중에 하나 답이 나옵니다. 등기를 부동산이지만 등기 못하는 권리가 점유권, 유치권, 특수지역권, 분묘기지권, 주의토지통행권. 그렇게 5개는 등기를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조 권리순위, 여기에 이제 확정적 효력이라고 그러죠? 등기 확정적 효력.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등기순위. 그럼 등기 순서는 자, 2항 기억해야 돼요. 같은 구냐, 다른 구냐? 2항. 등기 순서는 등기를 같은 구라는 것은 갑구와 갑구, 을구와 을구. 자, 나중에 등기부 보겠지만, 이왕 나온 거 등기부를 보죠. 저기 이제 193쪽 와보세요. 193페이지에. 양식을 여러분들 머리에 좀 그리고 있어야 돼요. 절차법은. 193페이지. 맨 위에 전산 등기부라고 되어 있죠. 그죠? 토지 등기 기록에 표제부의 매년 중에 무슨 번호야? 표제번호는 표시번호야. 1, 2, 3, 4 이걸 표시번호라 그래. 표시번호, 이건 등기가 아닙니다. 표시번호는 등기가 아니니까 이걸 잘못 적으면 지 마음대로 고치면 돼. 1번을 2번으로 해도 되고 2번을 3번으로 해도 돼. 표시번호. 왜? 권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연월일 나오죠? 2017년 5월 접수 연월일. 그 다음에 토지는 자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요걸 외워야 돼요. 소재 표시를 뭘 적는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요게 어디하고 똑같아요? 토지대장하고 똑같잖아요. 토지대장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적법에서 토지대장에는 자만 적는 게 면적은 대장에만 기재하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소재는 동, 리까지를 소재라 그래요. 법정 동입니다. 자, 노량진 1동, 2동, 3동이 안 돼요. 그냥 동 이렇게 적습니다. 버머리도 1, 2, 1, 2, 3, 2, 리자를 안 적습니다. 1자, 2자, 3자 안 적어요. 동, 리까지. 그 다음에 지번은 번지죠. 100. 만약에 부번이 있으면 100의 1, 100의 2 이렇게 되겠죠. 지목은 28개 지목입니다. 대. 면적, 자, 제곱미터로 적습니다. 평수로 적으면 안 된다. 소재지번, 지목, 면적. 그 밑에 이제 그 건물 표시번호 나오죠. 건물은 표시번호 1, 접수 연월일,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지번까지는 토지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건물은 자, 번호가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어. 집합건물은 101동, 102동, 103동 이런 거 적고 단독주택은 안 적어. 그 다음 건물 내역이 적어. 건물 내역에 구조 종류입니다. 구조 종류 면적. 구조 종류 면적이죠. 뭘로 만들었느냐? 벽돌조 기와지붕 1층 단층 주택이 구조 종류네요. 면적 77제곱미터. 이거 내고에 대한 토지는 뭘 적는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은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이야.
구조 종류를 건물 내역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 갑구는 소유권 나오죠. 그죠? 거기는 동그라미 쳐 순위 번호입니다. 순위 번호는 등기야. 요걸 잘못되면 경정 등기라든지 변경 등기가 돼야 돼. 순위 번호 1. 자, 제일 처음이니까 무슨 등기죠? 등기 목적이 소유권 보존입니다. 항상 갑구의 1순위는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은 접수 연일과 접수 번호가 나오죠. 자, 그러면 표제부에는 뭘 안 적는다? 접수 번호가 필요 없어요. 왜? 순서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표제부는 접수 번호가 없습니다. 이제 갑구 얼구에 가서야 순서가 중요하니까 접수 번호를 적는단 말이에요. 접수 번호. 그 다음에 보존 등기, 이제 오늘 나오겠지만 포인트가 등기 원인과 연일일 X 안 적습니다. 자, 건물 신축하는데 원인이 없어요. 연일도 없고. 등기 원인과 연일을 안 적는다. 그 다음 오른쪽 권리자란에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입니다. 그 다음 2순위는 이제 소유권 이전이 등기 목적이죠. 자, 2순위 이전 그러니까 등기 원인 연일이 나오죠. 몇 년, 몇 월, 며칠, 매매, 청여, 교환 이런 것들이죠. 그게 이전 등기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을구에는 자, 줄거서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죠. 그 7개 적어봐. 7개.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이러면 안 돼.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 이걸 을구에 적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쉬워요. 몇 번 보면. 등기 원인은 을구는 자 소유권자가 빌려주는 걸 설정이라 그래. 그래서 설정계약 이렇게 나옵니다. 지상권 설정계약, 지역권 설정계약, 전세권 설정계약. 그리고 이제 권리자란에는 뭐 나중에 필요적 계상 애우러 갑니다. 자, 결국은 표제부, 갑구, 을구가 돼요. 근데 이제 집합 건물은 표제부가 2개 나오죠. 일동건물 표제부, 전용건 표제부. 그건 차후에 가겠고 자신이 교재로 옵니다. 그럼 이제 갑구, 을구는 여기다가 왼쪽이 바로 순위 번호. 제가 지금 수업하는 요거는 옛날 종이 번호가 종이 등기부를 강의하는 거야. 지금은 전사는 옆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많이 적어야 되니까 옛날 걸로 합니다. 공부하기는 이게 편해요. 공부하기는. 순위 번호.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순위가 2순위보다 우선하고 2순위가 3순위보다 우선한다는 거죠. 동국 같은 거는 여기도 순위 번호. 근데 만약에 갑구의 3순위하고 을구 3순위는 순위 번호 똑같으니까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이때는 이제 여기 무슨 번호가 있다? 접수 번호.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갑구 을구는 접수 번호가 있단 말이야. 표제부는 접수 번호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가끔 나오죠. 표제부는 절대로 접수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표제부는 절대로 부기 등기할 수가 없다. 왜? 부기 필요 없으니까. 이거 잘못되면 고치면 되니까요. 고치면 돼. 등기가 아니니까. 자, 등기부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있다. 등기관들 편의를 위해서 있다. 쟤들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야. 하기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조 2항 바로 애우죠. 이제 4조 2항. 등기 순서는 등기 기록 중 무슨 구? 같은 구. 한자로 쓰면 동구죠. 같을 동자. 동구에 한 등기 사항을 무슨 번호? 순위 번호에 의한다. 갑구와 갑구는 순위 번호, 을구와 을구는 순위 번호. 그러나 반대로 별구, 다른 구는 무슨 구에 의한다? 접수 번호에 의한다. 다른 구를 먼저 애우세요. 갑구와 을구는 순위 번호가 똑같으면 구별이 안 되니까 접수 번호에 의한다. 접수 번호에 의한다. 우리 등기소에 가면 빨리 뭐부터 뽑으라 그랬어요? 접수 번호표입니다. 그게 은행에 가면 번호표 있죠? 그걸 접수 번호라고 생각해. 은행에 가면 접수 번호를 먼저 뽑는다. 그렇게 외우면 돼. 다음 5조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다만 부기등기 상환에는 부기등기 순위에 따른다. 다음 6조는 외워야 되겠죠?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자, 제1항. 등기 신청은 규칙은 당연히 대법원 규칙이죠. 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자, 쭉 나간다.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컴퓨터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저장된 때 효력이 발생해요. 2항 갑니다. 제11조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끝낸 경우, 필요한 경우에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 시기는 1항에서는 저장된 때, 2항에서는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저장된 때 같은 말, 접수한 때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장, 2장, 7조, 관할 갑니다. 관할. 자, 무조건 부동산은요, 움직이지 않아. 여러분, 부동성 배우잖아. 학개론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관할은 부동산 등기소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임대인, 임차인 사람이 아니고요. 부동산, 그렇게 외우면 돼요. 제7조 제1항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에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 여기서 출제하는 게 이제 지역권 등기야. 지역권 등기는 관할이 어디죠? 성역지야, 요역지야? 성역지. 어제 배웠죠? 성역지입니다. 성역지 관할. 성역지가 일부도 가능하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지역권은 성역지 등기소입니다. 그럼 딱 조문을 보면 이제 뭐가 답이 나온다는 딱 나올 정도가 되면 뭐 쉬워요. 그럼 그냥 푹 찍으러 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걸로 안 하고 이 땅을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고 앉았어? 이걸 이 두꺼운 걸. 그래 뭐 공부해놓고 뭐 하고 앉아서 뭐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 똑같아요. 뭐가 나올지도 몰라가지고 등기는 막 민법으로 해라 버리라 그러고 뭘 버려? 버리기 얼마나 쉬운 건데. 출제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딱 내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등기는 그 줄거져 있잖아. 줄건 거면 열심히 보란 말이야. 결석했다. 뭘 보면 돼요? 줄건 것만 보면 돼. 줄한 거는 보지 말고 또. 줄은 그저 넣는데 이게 또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수업 들어와야 돼. 다, 이제 한 5월달부터는 뭐 촬영하지 말라 그렇게. 결석하지 말라 보니까. 꼴보기 싫어가지고. 듣기 왜 수업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수업 안 나와도 되는데. 요즘서는 너무 잘생겨가지고 안 봐도 되니까. 뭐 본데? 이거 본데. 이 사람들 이거만 봤거든요. 머리 안 남아요. 안 남습니다, 사실은. 안 남아요. 전시효까지 공부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처럼. 자, 여기 앉아 있어야 됩니다. 사람 앉아 있어요. 자, 바깥에 비 옵니다. 그죠? 비 오면 뭐 생각나요? 에? 막걸리 생각나죠? 그죠? 아침부터 막걸리 생각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점심 볼 때 막걸리 드세요. 수업 끝나고 나서. 자, 2항 갑니다. 2항. 자, 2항은 아직까지 보지 마세요. 나중에 갈게요. 자, 다음 장 쭉 넘어가시죠. 여기서 3, 4월 과정이니까 11조 갑니다. 등기 사무 처리에서 제 11조 1항 정도는 시험은 안 나오지만 읽어보죠. 등기 사무는 자, 등기는 권리 등기는 우리 국민에게 권리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해관계 미치니까 조금 급이 높아야 되겠죠. 그럼 9급 공무원이 등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7급 이상에게 등기시킵니다. 이제 하도 등기가 중요하니까. 제1항 등기사무는 등기소의 근무는 법원 서기관. 서기관이 몇 급이에요? 시험은 안 나오지만 서기관은 4급입니다. 4급. 그 다음에 등기사무관 몇 급? 사무관이 5급입니다. 4급 그래서 밑에 5급 이렇게 딱 찍을 줄 알아야지. 등기주사 또는 주사보 이제 6급 7급입니다. 가로 열고 법원 사무관 주사 주사보 중 2001년 12월 30일 이전에 시행된 채용시험 합격가 임용된 사람 포함 중에서 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사나 주사보 이상 돼야 돼. 그러니까 7급 이상이 돼야 돼. 8급 9급은 등기사 못합니다.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처리합니다. 그걸 등기관이라 그래요. 등기소에 근무한다고 다 등기사무 처리하는 게 아니고 주사보 이상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찍은 사람 지정하는 자만 등기관입니다. 뭐 시험은 안 나와요. 다 이항 갑니다.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 이용하여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이제는 전산등기부가 이제 원칙입니다. 종이등기부는 이제 없어지죠. 전산으로 한다. 사망 기억해야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요겁니다. 무슨 순서에 따라?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해야. 그래서 이제 자 갑구와 을구 사이에는 순서는 뭘 따른다? 접수번호에 따른다. 이 이야기입니다. 접수번호 순서대로 등기를 이제 기록해 주니까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서 권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14조 갑니다. 등기부 종류 2개. 제1항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2개로 구분됩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는 2개밖에 없어. 토지 등기부는 황색,
건물 등기부는 파란색, 청색 표지가 있습니다. 두 개밖에 없다. 그럼 우리 민법 시간에 배우는 임목 등기, 뭐 또 재단법인 등기 이런 것은 부동산 등기부가 아니에요. 그럼 임목 등기부는 임목법 등기 따로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또 그러면 우리 법인 등기는 어떻게 하냐? 그건 또 비송사건 절차가 따로 있어요. 등기부에서 등기부는 뭐밖에 없다? 토지, 건물밖에 없어요. 토지하고 건물 아니면 등기를 못합니다. 제2항 등기부는 어떻게 보존한다? 영구 보존합니다. 영구히 보존한다. 다음 15조 물적 편성주의입니다. 자, 등기부를 만들 때 물건 단위로 만든다.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라 그래. 1필지마다 소유권 하나, 1동건마다 소유권 하나. 사람 인적 편성이 아니고. 자, 가죠. 제1항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1필지, 한 필지 토지마다 또는 한 개의 건물마다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걸 민법에서는 일물일권주의라 그러고 등기에서는 일물 일등기 기록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만 예외 하나 나오죠. 집합건물. 다만 집합건물. 다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에서는 101동의 한 개의 기록을 사용한다 이거죠. 다만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서는 1동 건물에 속하는 101동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합니다. 그럼 표제부가 101동 표제부 하나, 전유분 표제부 여러 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제2항 등기 기록에는 부동산 표시를 기록하는 무슨 부? 표제부. 표제부는 뭐가 없다? 접수번호 X입니다. 접수번호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왜? 권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다음 두 번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게 뭐죠? 갑구. 우리 갑이 좋아? 을이 좋아? 갑이 좋죠? 여러분들 갑대로 왔단 말이에요. 합격하면 갑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 외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게 을구로 둔다. 그리고 16조 조심하고 등기관이 줄거보세요.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부 부본 자료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부본 자료는 다 등기를 마쳤을 때 똑같이 작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조로 갑니다. 제22조 등기 신청하러 가보죠. 자, 그럼 절차를 한번 보죠. 대표가 이제 먼저 소유권 보존을 제일 먼저 등기하고요. 자,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표제부하고 갑구에 이제 소유자 갑이라고 딱 돼 있어요. 갑. 그러면 이제 만약에 건물이다. 건물 신축자. 토지다. 토지 사정받은 자 또는 매립자. 매립받은 사. 이제 갑이라고 하면 보존 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갑이 이제 이걸 팔았다. 매매. 그럼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등기는 무슨 신청이 원칙이라고요? 공동 신청. 관할이 어디라 그랬죠? 부동산 소재지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무조건 서면주의야. 그러면 이제 등기 신청을 나갈 때, 자,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돼요. 신청서. 옛날에 이제 서라 그러지만 지금은 신청 정보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정보. 천사를 하니까. 정보. 그럼 신청서는 이제 요게 그대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요게. 뭘 팔았는지. 그럼 맨 위에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부동산 표시란이 나오죠. 그대로 뺏겨야죠. 그럼 부동산 표시는 어디하고 똑같아?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첨부 서면이 있어요. 첨부 정보. 이게 첨부 서면이 이제 조금 부동산 표시 대장이 있겠죠? 토지 대장. 그럼 똑같죠. 이 세 개가 이제. 표시.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목적을 적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하러 가죠? 소유권 이전 등기, 목적.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 적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 매매. 그럼 팔아먹은 사람, 의무자, 권리자. 지분이라면 지분. 요걸 그대로 적어요. 그럼 요걸로 이제 첨부서면 요 세 개가 일치해야죠. 일치하는지 여부를 을이 보고, 보면 이제 그대로 등기를 해준다. 등기관이. 등기부에 여기다가, 그 다음에 세금은 당연히 내야죠. 소유자 값으로부터 요걸 보고 그대로 뺏겨주는 거야. 등기 목적?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과 연을 몇 년, 몇 월, 며칠, 매매. 그 다음에 권리자. 요게 이제 매수인 되겠네요. 소유자 을. 그럼 을 앞으로 등기해서 얘한테 뭐 준다?
이 새로운 권리 등기에 서니까 권리증을 교부해. 지금은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등기필 정보를 어른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른이 이제 요 등기필 정보 가지고 나중에 팔아먹을 때 이게 매도인의 이제 등기 권리증 가져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첨부정보에서 뭐 시험 뭐 가끔 한 3년에 한 번씩 나오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등기필적, 권리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감증명. 요 두 개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출제 안 해요. 자, 그런 것만 기억을 하면서. 자, 갑니다. 공동신청 22조. 신청주의, 제1항. 요거는 1항을 많이 내요.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에 따라서 한다. 촉탁은 신청하고 비슷한 거야. 우리 개인은 신청이라 그러지만 관공서가 관공서한테 신청하는 걸 촉탁이라 그래요. 자, 뒤에 줄 건너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직권 등기하고 명령 등기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하는 방법이 네 가지죠. 신청, 촉탁, 직권, 명령. 그 중에 뭐가 원칙이다? 신청주의가 원칙이야. 자, 2항 줄 긋고요.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는 이퀄 원칙적으로 이런 말이야. 원칙적으로는 신청에 따른 등기 절차 규정을 준용합니다. 촉탁도 신청을 준용합니다. 왜? 촉탁은 신청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23조는 한 문제 나오죠. 맨날 등기 신청에는 1항, 제1항, 원칙은 공동.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퀄 원칙적으로 이런 말이야. 원칙적으로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한다. 의무자, 권리자가 2, 3년에 한 문제 나옵니다. 자, 권리자는 등기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사람이 권리자입니다. 의무자는 손해보는 사람이 의무자야. 근데, 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누가 이익 보죠? 매수인이 이제 소유권자가 되는 게 이익 보죠? 매수인이 권리자고. 매도인은 소유권을 상실하니까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나중에 하나 배울 거고. 하나만 외우나. 매도인이 의무자, 매수인이 권리자. 이렇게만 하나 기억하고요. 예외, 예. 그 다음 2항부터 7항까지 묶으세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오죠. 예외적 단독 신청입니다. 오늘 외워야 됩니다. 단독 신청. 대표가 2항이죠.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은요. 한 명밖에 없잖아. 건물 진 사람 한 명이잖아요. 지원자가 사는 거죠. 또 소유권 보존 등기 지원자 있으니까 말소도 지원자가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는 등기 명의로 될 자는 보존 등기는 될 자고 말소 등기는 현재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지금 바로 온다. 보존 등기야. 자, 보존은 앞에 소유권 넣을 필요가 없어. 왜? 보존은 소유권밖에 없으니까. 보존 등기하고 보존 등기 말소는 단독 신청. 다음 2항 쉽죠? 사망입니다. 자, 피상속인이 사망했으니까 공동 신청할 수 없잖아요. 이거 공동 신청하다가 묘에 가지 아버지 살아나시오. 너 뭐하러 왔냐? 아, 이 등기관이요. 아버지 살아오래요. 살아납니까? 자, 사망, 상속. 사람은 상속. 법인은 뭐죠? 합병.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성계입니다. 포괄성계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포괄성계. 다음, 사항, 판결 앞에다 이행이라고 하죠. 판결은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 의사 진술을 명하는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는 자, 동그라미 쳐 성소한 등기 권리자. 성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앞에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여러분이 국어를 잘해야 돼. 이제 한자를 하려면 성소한 이거는 이제 이 니은이니까 이거는 과거 관형상이라 그러죠. 이거는 명사를 수식하는 언어예요. 성소한 권리자. 오와 성소한 이거는 요렇게 꾸민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소한 권리자만 성소한 의무자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옆에 저거 패소한 놈은 절대 등기 못한다. 진놈이 등기하면 안 된다. 성소한 권리자 또는 성소한 의무자만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패소한 자는 등기 신청 못합니다. 졌으면 집에 가서 잘못해 빌어야지 뭘 깜짝깜짝하고 있어요. 다 그리고 5항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 표시니까 권리하고 상관이 없죠. 등기 명의 단독 신청하고 6항도 마찬가지야. 표시 변경 경정도 등기 단독입니다. 명의인이나 표시. 7항 여기 자주 냈죠. 신탁 등기는 이제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자, 그 정도 기억을 하고 자, 다음 장 가보시죠. 우리 어제 배웠던 26조 갑니다. 이것도 한 2, 3년에 한 문제 내죠.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 제1항,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등기는, 자, 줄거세요. 그 사단, 즉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합니다. 총료라는 등기는 없다 그랬죠. 누구 명의로 한다?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해야 돼. 그리고 제2항, 제1항의 등기, 즉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기는 조심해야 돼. 명의는 그 사단, 재단 명의로 신청은 누가 해야 되겠어? 대표자나 관리인이 해야 됩니다. 사단은 대표자, 재단은 관리인이 신청합니다. 신청은 사람이 신청합니다. 명의는 사람 명의가 아니라 누구 명의야?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 명의가 돼야 돼요. 총료라고 적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27조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죠. 상속인.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 자, 등기 원인을 매매가 발생한 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상속 그 밖에 포괄승계 두 개 적어보세요. 포괄승계는 뭐죠? 포괄승계 포괄유정 회사 합병 가로 닫고 포괄유정 회사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그 밖에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28조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은 중간 생략 등기에서 합의가 없을 때 채권자 대위 신청하죠. 자, 제1항 채권자는 민법 404조에 따라 줄것에 누구를 대신한다?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명의로 등기 신청하는 겁니다. 자, 채권자 대위는 이거예요. 뭐 깊이까지는 안 나옵니다. 자, 병이 자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매매로 이전 등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를 생략하고 막바로 하려면 세 사람 뭐가 있어야죠? 합의가 있어야죠. 근데 세 사람이 합의가 없으면 중간 생략을 못하고 병이 자 요 소유권 요걸 이제 피보전 권리라 그래. 요걸 보전하기 위해서 야 요때는 요 사람이 채무자잖아. 등기해준 의무자 권리자죠. 요 채무자를 대위해서 요렇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걸 대위 신청이라고 그래.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 자, 자기 병의 이름으로 하는데 명의는 누구야? 을 명의로 등기하는. 이렇게 등기하는 게 대위가 아닙니다. 채무자 앞으로 등기 신청을 병이 대신해 주죠. 이렇게 대위 신청한 다음에 등기가 다시 순차 이전 등기하죠. 대위 갑니다. 이게 404조야 민법. 채권자는 민법 404조에 따라 채무자 이때는 을을 대위하여 병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이걸 채권자 대위 신청. 그러면 채권자 대위는요, 개나 소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요 자기의 보전할 권리가 있어야 돼요. 요게 소유권이 요걸 적어야죠. 갑니다. 2항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 대위 신청 등기할 때는 자 그렇죠. 대위자의 성명, 대위자가 성명 병이죠. 병의 성명. 자 자연이라면 성명이고 법인이라면 명칭이라 그러겠죠.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겠죠. 또는 사무소지 및 줄것에 대위 원인을 기록한다. 대위 원인이 바로 피보전 권리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가 이런 걸 적어야 돼. 그러니까 채권자 등기 한번 해볼까요? 자 병이 요 등기를 하면 대위 신청. 자 현재는 소유자 갑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병이 이제 대위할 때는 요렇게 등기 신청합니다. 여기다가 이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자 대위 원인을 적습니다. 대위 원인이 바로 피보전 권리. 이거지 뭐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대위자 이름 적죠? 대위자 병 이렇게 등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유자가 을 앞으로 등기.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등기 신청하니까 취득세 병이 일단 내줘야 됩니다. 내고 나중에 을한테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채권자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9조 신청각하 29회라고 적어요. 10월 28일 시험장에 나와 있다. 등기부에서 매년 여기서 두 문제 내지 한 문제. 원래 두 문제 내야 정상입니다.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29조입니다. 각하. 자, 그래서 이거는 딱 11개에 딱 열거자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자, 등기관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자 나왔죠? only 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그 11개. 11개 이상
11개 넘는 것을 못해요. 딱 11개만. 다만 신청에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게 보정 고치는 거죠. 그죠? 보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에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까지 잘못된 부분을 고치면 보정했을 때는 각하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1호부터 11호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자, 1호와 2호만 외우면 돼. 제 1호, 2호 묶으세요. 요거는 절대적 무효, 당연 무효라고 적습니다. 자, 1호는 하자가 너무 중대한 하자니까 등기를 해도 절대 무효야. 나중에 등기관이 발견하면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돼. 자, 1호, 2호는 1호, 사건이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 줄이면 관할 위반이라 그래요. 관할 위반은 자, 양산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저 부산에가 등기했어요. 절대적 무효입니다.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 줘야 돼.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줄이면 등기 사항이 아닌 때 또는 등기 사건이 아닌 때. 대표적인 내가 아까 등기 못하는 거 몇 개 있었죠? 점유권, 유치권 이런 거 등기하면 돼요. 절대적 무효로 직권 말소합니다. 그 다음 3호부터 11호까지 묶으세요. 제 3호부터 11호가 일부러 외우지 말고요. 3호부터 11호는 이거는 하자가 중대하지 않아. 그래서 적으세요. 이거는 상대적 무효라 그럽니다. 이렇게 적으세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자가 있어도 등기가 됐다면 직권 말소를 못합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 대개 이제 서면을 첨부 안 했다든지 첨부한 서면이 불일치하다든지 이런 거예요.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고 뭐만 외우라 그래서 절대적 무효 사이 두 개 뭐라고? 관할 위반하고 등기할 사항이 아닐 때. 그 등기할 사항이 아닐 때가 바로 민법상 등기 못하는 예컨대 전세권 농지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등기하면 절대 무효라는 거예요. 민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저 가끔 나왔던 게 31조 갑니다. 31조는요, 모든 법이 똑같아. 행정구역의 행정구역은 우리 국민이 변경시켜요? 지네들이 변경시켜요? 지네들이 변경시킨 거죠? 본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는 범의동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등기 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명칭에 대해서는 변경 등기 있는 것으로 뭐한다? 본다, 간주한다. 리가 동으로 바뀐 거로 본다. 이겁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직권으로 바꿔줘야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48조 와보세요. 이제 48조. 등기사항. 요게 이제 갑구와 을구의 공통적 기대사항 나옵니다. 48조. 찾았어요? 등기사항 제1항.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는 다음 각고 사항을 기록한다. 제1호 순위 번호 1순위, 2순위, 3순위죠. 그죠? 그 다음 2호 등기 목적에 적어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이런 게 등기 목적이죠. 그 다음 3호 접수 연월일과 접수 번호. 접수 번호가 중요하죠. 갑구와 을구 다른 구 사이에는 무슨 순위 한다? 접수번호 제1001호, 제10,001호 이렇게 적죠. 4호 가장 중요한 말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옆에 적으세요. 어디는 적지 않는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기재하지 않는다. 등기 원인과 연월일. 또 그 옆에 하나 적죠. 진정 명예회복 등기. 진정 명예회복 등기는 뭐는 안 적는다. 연월일은 기재하지 않는다. 연월일은 기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호 권리자는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여기 이제 공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항 갑니다. 사항. 자, 공유. 제4항. 제1항 5 권리자가 2인 이상. 그게 이제 뭐라고 적냐면 공유입니다. 공유. 공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공유자별 지분 기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기할 합유인 때는 합유의 뜻을 기록한다. 옆에 제가 합유 지분 X입니다. 합유 지분은 절대 등기 못하고 공유는 지분 등기한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공유 지분은 기록한다. 그러나 합유 지분은 절대 등기하지 못한다. 다음 그리고 맨 밑에 50조 이제 등기 필증이죠. 등기 필증 이걸 적으세요. 권리증 등기 필증 이렇게 옵니다.
과거에는 권리증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등기 필증, 지금은 등기 필정보로 바뀌었어요. 같은 말입니다. 저 한 70세 된 사람한테 가세요. 등기 필정보를 못 알아먹어. 뭐라 그래야 돼? 권리증. 그럼 알아먹습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했을 때 필정보를 줍니다. 표시 등기는 필정보 안 만들어요. 1항 등기관이 줄거 새로운 뉴 권리입니다.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는 신표, 권리 등기 마쳤을 때는 등기 필정을 작성해서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요게 이제 나중에 팔아먹을 때 매도인의 권리증 첨부하는 거예요. 다만 다음 같고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걸 가끔 냈죠. 제1호 이제 등기 권리자가 등기 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권리증 작성 안 해줍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나이 땅 팔아먹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출석하면 되겠죠, 그죠? 권리증 없으니까. 권리증은 절대 재기업을 해준다, 안 해준다? 절대 재기업 안 해줍니다. 제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도 권리증 안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2항, 요게 이제 한 3, 4년에 한 번씩 내죠.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공동의 줄거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권리증 첨부해야 돼요.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 정보와 함께 신청 정보가 바로 등기 신청서죠. 신청서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았던 옛날에 권리자로서 통지받았던 그 현재는 의무자가 되겠죠. 등기 의무자의 권리증을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을이 이제 권리증 받았어요. 그러면 을이 이제 요 땅을 팔아먹었다. 그랬을 때는 권리자로서 받았던 요증이 요렇게 등기할 때 이 사람 의무자가 되죠?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옛날 권리자로 받은 이 권리증을 첨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이거는 공동 신청할 때만 그래요. 단독 신청할 때는 권리증 필요 없다. 공동 신청할 때만 현재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권리자로서 받았던 권리증을 제공해야 돼. 그런데 예외가 하나 나오죠. 그러나 줄거져 있죠. 성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한 때도 제공을 한다. 또한 같다. 이건 사실 이게 폐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 이 사람 가지고 있으니까 단독 신청할 때도 첨부한. 그럼 반대로 뭐 나오겠어요? 성소한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이걸 답으로 낸단 말이야. 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아까 단독이라 그래서 공동이라 그래서 단독이야. 그럼 원래는 첨부를 안 해야 돼요. 단독이니까. 근데 안 해야 되는데 성소한 의무자는 가지고 있으니까 첨부하라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뭐 자기가 소송했는데 이겼는데 뭐. 근데 이거 폐지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냅니다. 자, 완전히 행정주의죠. 행정편의주의. 여기서가 행정편의주의. 그럼 시험에 잘 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51조에 그러면 등기증이 없다. 권리증이 없다. 거기 보세요. 쌍판택이 내 보인다. 이렇게 됩니다. 얼굴을 내 보이면 돼. 나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어디 간다? 세 군데 가면 돼. 등기소에 가서 나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변호사한테 가서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공정 가서 나 이렇게 생겼어. 할 때 쌍판택이 내보는 게 이게 이제 확인서인데 본인 확인서. 확인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이제 그 인상 차이가 중요해요. 여기 가장 많이 되는 게 몸무게, 아니면 몸무게 키, 신장. 그 다음에 안경 착용 여부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안경 써, 이걸 못 써가지고 제가 법무사 2차 강의를 할 때 제가 출장을 했거든요. 자, 확인 서면을 써라 그러니까 뭐 안경 썼음, 뭐 썼음, 이게 얼마나 어려워. 바보지. 안경 착용 이러면 얼마나 쉬워요. 그거를 잘 모르면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썼음 잘못해가지고 이제 틀리니까 마이너스 1 떨어지는 거지. 안경 착용 여부. 자, 갑니다. 그게 이제 권리증이 없을 때 갑니다. 확인서. 50조 제2항의 경우 권리증.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필 권리증이 없을 때는 갑니다. 첫째 1번. 등기 의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만약에 미성년자가 의무라면 법정 대리인 확인받아야 돼.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관으로부터 등기 의무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확인은 안경 착용 여부하고 신장이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의 대리인. 자, 변호사나 법무사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만이 등기 의무자 위임받아서 확인한 경우 마지막 세 번째 신청서 중 등기 의무자 등의 작성본에 공정받은 경우 요 세 가지를 들어가면 돼요. 중 한 개 등기소에 출석해서 확인서를 받거나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가서 위임 확인 받거나 공정인한테 가서 공정 받거나 이렇게 세 가지 중 한 개 하면 권리증 없어도 됩니다. 딱 52조 부기등기 이것도 한 문제 나오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중요 표시를 해놓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웬만큼 봤어. 자 몇 조로 가냐? 64조로 갑니다. 64조에 강론 뭐가 나오죠? 제2관 소유권에 관한 등기. 이제 64조 뭐죠?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자, 그걸 가기 전에 어디를 먼저 보느냐 하면 양식을 하나 보고 가겠어요. 총론은 거의 신청 안 하니까. 양식 등기 신청서를 보고 가야 돼. 238조 와보세요. (238조) 찾았습니까? 여기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서면입니다. 이 등기소에 가면 있단 말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맨 위에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 요거는 뭐야? 누가 처리하는 거야? 등기관이 기재하는 거야? 우리는 몰라도 돼요. 바로 밑에 이제 부동산 표시에 1번이라죠. 1. 부동산 표시를 적어야 돼. 그러면 토지는 뭘 적는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상. 한 개라면 이상. 두 개라면 1, 2 이렇게 적어야 돼. 자, 오른쪽 맨 밑에 와보세요. 239쪽. 박스 밑에 1 요거야. 1 찾았어요? 우측에 부동산 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록하는 경우는 부동산의 1년 번호를 기록합니다. 근데 요 100번지하고 101번지를 2개 팔았다 그러면 1, 2, 3개다. 3 이렇게 1년 번호 적어요. 그러면 3개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등기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왼쪽 부동산 표시란에 부동산이 1개일 때는 1개만, 2개일 때면 1, 2, 3개일 때는 1, 2, 3 이렇게 적어요. 이걸 일괄 등기 신청이라고 그래요. 그럼 일괄 등기 신청 결국 뭐뭐가 같아야 돼? 그 밑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 등기 목적, 이전할 지분, 의무자와 권리자가 같을 때만 일괄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부러 애우지 말고. 자, 등기 신청서 1개에다가 부동산 2개 이상을 적으니까 뭐가 같아야 돼? 원인과 연월일, 목적, 의무자와 권리자 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일괄 등기를 못하고 각각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울 필요는 없는 거야. 그 다음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2016 3월 17일 매매 계약한 날짜를 적게 됩니다. 옆에 적으세요. 보존 등기는 X입니다. 보존 등기는 뭐가 없다? 등기 원인과 연월일 적는 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등기 목적은 뭐 소유권 이전, 저당권이라면 저당권 설정, 건저당 설정 이렇게 되겠죠. 이전할 지분이 있으면 뭐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없으면 안 적고 그 밑에 요게 이제 등기 의무자와 권리자 난이죠. 공동 신청할 때는 의무자 권리자 다 적죠. 단독 신청할 때는 1개만 적으면 돼요. 의무자는 쉽게 얘기해서 매도인이 되겠고 권리자는 매수인이 되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입니다. 근데 자연인이 아니고 법인의 경우는 뭘 적겠어요? 명칭과 등기용 등록번호가 있어. 그건 애우는 방법 차후에 가겠고 소재지를 적습니다. 지분 있으면 지분. 자, 우측 가보세요. 맨 위에 시가 표준에 가고 국민주택 채권 매입금액 이런 건 적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첨부서면에 동그라미 쳐요. 옛날에는 첨부서면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 첨부정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첨부정보. 가장 중요한 게 1호 줄거 매매계약서 땡땡 적어서 여기 뭐죠? 매매계약서가 등기원인증서입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원인증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매매계약서. 그 다음 두 번째 인감증명서. 이거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입니다.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서죠. 그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그 정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신청인 매도인 이름, 매수인 이름, 전화번호 또는 대리인, 법무사 홍길동. 맨 밑에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규정 동그라미 치세요. 관할 등기소입니다. 요 관할 등기소가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죠, 그죠? 자, 관할 등기소가 여기 어디예요? 주소가 강남구 삼성동이네요. 그러니까 서울지방법원 등기과가 등기소가 됩니다. 관할 등기소 이거 위반하면 절대 무효죠. 자, 귀중은 단체에게 보낼 때는 귀중 그럽니다. 다음
그리고 밑에 맨 밑에 2번 신청이 난 등 해당 난의 기록과 여백이 우선 별도의 종이 별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는 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등기 신청 서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기 신청하면 첨부정보 가지고 가서 하면 등기를 했어요. 등기하면 이제 권리증 한번 보죠. 권리증. 자, 쭉 넘겨보세요. 첫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권리증이 양식이 275페이지 가보세요. 275. 자, 면허 제목 나오죠?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 이게 이제 옛날에 권리증, 등기 필정이라는 거예요. 맨 위에 그럼 새로운 권리자 이름 적어야 되겠죠? 만약에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요거는 어린애, 그죠? 어른 이름. 권리자 이건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소재, 접수일자와 가장 중요한 게 접수일자와 접수번호가 중요하죠. 요때 이제 소유권 취득했다는 거죠. 몇 년도 소유권 취득했어요? 3월 14일 날 취득했네요.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네요. 그리고 등기원의 일자는 3월 9일 날 매매. 그럼 결국은 3월 9일 날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됐었죠, 그죠? 근데 소유권이 언제가 됐죠? 5일 후에 3월 14일 날 소유자가 됐다. 자, 밑에 이제 그 1년 비밀번호가 나오죠? 비밀번호 50개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등기관이 도장 꽝 찍어서 권리증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겠고, 어디로 가느냐? 보존 등기한 표로 체인지. 오늘 보존 등기부터 가겠습니다. 284쪽. 284. 폈습니까? 펴니까 또 눈이 깜빡깜빡 강의 더 할까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